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 정재근입니다. 2025년 선비회원에게 제공한 대학 강독 강의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대학은 논어, 맹자, 중용과 함께 유교 경전 사서 삼경 중의 하나로서 지식인이라면 반드시 공부하고 실천해야 할 동양고전입니다. 좋은 삶이 무엇인가? 사회 지도자는 어떻게 공부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양인이라면 꽤 많은 내용을 조각조각 들어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면 매일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송양정사 고암 이우영 선생께서 총 15번의 강의를 하신 것을 1강부터 올려드립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추석 연휴가 올해는 길어가지고 어디 여행도 다니고 그러셨나요?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시고, 나는 우리 이 대학반에 그 시인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시를 너무 잘 지셨어요. 너무 잘 지셨고, 그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표현법이 아니라 사실은 그 뜻이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시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상. 그 시상이 이제 우리 이제 다 대부분이 이제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야, 나 살아온 거 생각하면 소설이 한 권이요.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50 넘고 60 넘으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살아온 얘기가 많이 막 켜켜이 쌓여 있어요. 다만 그것을 이제 그동안 표현을 못하고 그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를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내면은 쓸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 많은 것 중에 하나씩만 꺼내세요. 하나씩만 꺼내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그러면 아주 시가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를 질 때 어렵게 시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말로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을 그냥 글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랬다가 그것이 이제 연륜이 쌓이고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은, 몇 번 시를 짓다 보면 그 아름다운 표현법이 이제 스스로 터득이 돼요. 그때 가서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우선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내가 느낀 대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시를 내신 분들 내가 보면서 아주 감탄을 그치 못했습니다. 그래 그걸 돌려 읽었어요. 서당에 공부하러 온 친구들한테, 봐라, 니들은 나한테 몇 년씩이나 공부했어도 이만큼 쓰냐? 그 사람들 아직 시를 못 두려워해. 아직 그 시를 적으라 그러면 시를 못 줘. 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 교육교재로 많이 썼는데, 그렇게 시를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번에 하신 것 같이 그렇게 쉽게 쓰시면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아주 감탄을 금치 못했고, 특히 나 우리 원장님 시는 보니까 제가 거기 올렸죠. 우리 단톡방에 우리 원장님 시를 보니까, 원장님 시는 이건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전문 시인의 전문 당송 8대가 수준인 것 같아요. 아주 그 20글자를 표현했는데 그 대단한 그 경지를 표현한 겁니다. 예. 그래서 형식도 완전히 맞췄고, 평칙이라든지 운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승전결, 선경후사, 선경후정 등등 그런 것도 다 맞출 뿐만 아니라 그 표현법이나 담겨 있는 뜻이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보내주신 시를 읽으면서 아주 제가 행복했습니다. 근데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이제 오늘이 10차신데 끝날 때까지 이제 시를 한 수씩 안 내신 분들도
내셔서 이제 그걸 자기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공부를 했죠. 오늘 사실은 굉장히 오늘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유교 수양론의 우리 유교 수양론의 핵심이 오늘 나와요. 오늘. 그래서 오늘은 수업량도 좀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깊이 있게 이제 설명하는 날이 될 겁니다. 오늘. 유교 수양론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뭐 상강오련만 있지 뭐 유교 수양론이 있느냐 그러는데, 불과 못지않게 유교에서도 수양론이 아주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지고 발달되어지고, 특히 송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송학을 요즘 이제 우리가 송학이라면 잘 모르죠. 송학을 우리가 정자와 주자 그 두 분 박자들에 의해서 이게 발전했다고 그래서 정주학이라고도 하고, 마지막 집대성을 주자라는 분이 집대성을 했다 해서 주자학이라고도 하죠. 이제 그 주자학, 정주학, 그 송학의 핵심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한번 성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인이 한거에 위불선어대 무소불제하다가 견군자 이후 안연 넘기불선하고 이적이선 하나니 인지시계 여견기 패간연이니 제가에 그래요 차의 성어 중이면 형어외니고로 군자는 필신기도에게 내라 한 거는 독처야라 안여는 소저패장지모라 저는 논소예니 의무불선이 양요금지즉 십이불지선제당의와 여학제당의야로대 탄불능시령기려가야 이지자예라 연여검기약에 졸불가음하며 욕사의선이 졸불거서즉욕 하익지여제리요 차군자 소위 중의의계의 빌근 기도에게라 증자왈신목소이시며 십수소진이 기여 먼저 인차하야 이명상문지여라 운수유독지중에라도 이기선악지에 불가음이여 처하니 가외제심야라 부윤옥이여 덕윤신내라 심광제반하나니 고로군자는 필성기의 내라 파는 난서야라 은부증능윤옥의요 덕증능윤신의라 고로신목의 작즉 광대관 병이 최상서태하나니 덕지윤신자여냐라
개성지 시로중이 형어외자여 자라 고로운 자이결지하내라 우는 전제육장이니 석성의 하내라 경애왈욕성기의된 선치기지라하고 우월지제의 후의성이라 하니 개심체지명이유소미진즉 기소발이 비려불능 시룡기려가야 이 구원이 자기자라 연옥 이명이 붉은 오차면 즉기 소명이 우비기유하야 이무이의 진덕지계라 고로 저장지의를 필승상장의 통고지연의야 유의견기의 용역지시조행이니 기서불가라니 공불과거리 여자운내라 소의서신의 제정기심자는 심유소분지적 불덕기정하고 유소공구적 불덕기정하고 유소호요적 불덕기정하고 유소환적 불덕기정인내라 정자왈신유진시는 당작심해라 분치는 노야라 계시사자는 계심지용이 인소불능무자나 연이려제에 불능 차리면 즉육동정승하야 이기용지소행이 혹불능불실기정의래라 여기까지 했죠. 자, 오늘은 이제 문법에 있어서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이제 문장론이에요. 문장론. 오늘까지 하면 이제 문법이 완성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문법 없이 우리가 대학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그때마다 그동안에 배운 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영어를 중학교 때 들어가서 이제 처음 영어를 배울 때 우리 세대만 문법 세대예요. 근데 우리 딸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우리 딸들 뭐 요즘 애들 젊은 애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문법을 별로 안 따지고 그냥 막 말부터 시켜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배웠으면 지금 영어가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보니까 외국인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걸 전혀 두려워하잖아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막 얘기를 해.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딱딱 문법에 맞추려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강 단어만 나열해도 지들이 알아들어요. 내가 서당에서 공부할 때 미국 해버퍼드 컬리지의 철학과 교수 중에 대잘된 교수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제 그 당시에는 한국 교수들이 안식년 제도가 없을 때 미국은 안식년 제도가 있었어요. 이 양반이 원래 히랍 철학을 전공을 하다 그리스 철학을 전공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유학 철학이 굉장히 위대한 철학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배우려고 이제 안식년 기간 동안에 유학을 배워야겠다. 그래 맨 처음 어디를 갔냐면 중국을 갔다는 거예요. 중국. 가서 보면 거기는 문화혁명으로 유학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 그 다음에 간 것이 중국이 없으면 대만에 있겠지. 대만에 가도 교수들만 이렇게 있지 실제 이제 유학을 정통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갔냐면 일본 제국대학, 일본 송경제대, 일본을 갔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구할 수 없었다. 한국에 와서 누구를 만났냐면 도울 김용옥 씨를 만났대. 김용옥 씨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스승을 찾으러 다녔는데 없더라. 한국에서 그런 스승을 구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공부하는 곡부서당의 김희진 선생님을 추천을 해주더라는 게. 김용옥 씨가 나도 그분에 대해서 배운 바도 없고 말로만 들었다. 근데 그분이 유학을 실천하면서 학생들에게 많이 강학을 하고 가르친다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분인지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왔어. 와가지고서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한복을 입어야 한다니까 부여가서 한복을 맞춰가지고 한복을 입었어요. 그 선비는 건을 써야지. 그러니까 또 건도 했어. 그러다가 선생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그렇더라. 책을 놓고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고 2달 동안 거기 서당에서 공부를 하는데 효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만을 가지고 맨날 그것만 질문하는 거예요. 다각도로 선생님한테. 효의 근본이 뭐나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다양한 효에 대해서 2달 동안 매일같이 그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재미동포, 대학원생 재미동포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걔가 통역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유학의 용어를 잘 모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없이 거기다 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중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잘 못 알아듣는 바는 내가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하는 2달 과정을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공부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게 우리가 이 유학을 멀리 찾을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사실은 모든 정통과 중국은 이미 문화 대혁명 이후에 유학적인 전통이 다 끊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한테 배우고 있어요. 우리나라한테. 우리는 그 유학적인 전통도 한 번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 석전제 지내지, 성균관에서 석전 지내지, 각 서원 향교에서 제의를 지금도 계속 지내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서당 제도가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런 강학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영어 공부하다가 말하다가 이상이 나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 영어를 공부할 때 문법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영어 문법은 제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문장이 있다. 그거 배우잖아요. 그거부터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문은 4개 형식밖에 없습니다. 영어는 5개인데 우리는 4개예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주어 더하기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거예요. 주어 더하기 서술. 여기 보면은 우리가 내 코가 석자야. 네 사정 돌볼 수가 없어. 지금 당장 내가 급혀. 내 코가 석자야. 그걸 이제 이게 한자로 펴면 오비삼척이에요. 오비삼척. 있는 그대로잖아요. 나오자에다가 코비자, 석삼자에다 자척자. 내 코가 석자이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주격조사에는 뭐가 붙어요? 는, 은, 이,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붙으면 주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격조사 그대로 붙어서 내 코가 석자. 이렇게 되면 요 오비가 내 코가, 요것이 주어가 되고 삼척이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술관계라고 그래요. 주술관계. 4글자로 있는데 2글자로도 표현하잖아요. 비가 오다 하면 어떻게 돼요? 비 하면 우리가 한자로 뭔 글자가 있어요? 비우자가 있잖아요. 오다 하면 뭐가 있어요? 올래자나 떨어질 강자. 비가 떨어지다, 비가 오다. 그러니까 우래 또는 우강하면 이건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주 쉽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네 말이 진실로 옳다 그러면 여언 너여자에다 말씀은 네 말이 진실로 성자에다 오를 시자 진실로 옳다. 이게 주어고 이게 서술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 더하기 서술어로 돼 있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어의 짜임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주술관계가 있었죠. 주어 더하기 서술어 있었죠. 그거는 단어를 만드는 방법이 문장으로 말하는 겁니다. 문장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주술목 구조예요. 주어 더하기 서술어 더하기 목적어예요. 내가 이거 한문을 설명할 때 이걸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말은 그냥 사랑해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을 다 갖춰서 하면 나는이라는 주어가 있어야 되고 너를이라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사랑한다고 하는 서술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는이니까 이게 주어예요. 너를이니까 이게 목적어예요. 그 다음에 이게 서술어예요. 서술어. 이게 사자네. 서술어. 이렇게 되면 이게 주술목 구조인데 우리 우랄알타이어 계통은 전부 주어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말한 다음에 서술어가 뒤에 가요. 근데 한문은 그렇지 않고 영어하고 한문은 주어 다음에 바로 서술어가 나와요. 그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나라고 하는 주어가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서술어가 있고 너라고 하는 목적어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아에 이 이게 한문식 문장이에요. 문장. 그 밑에 보면 독서면 나는 글을 읽는다. 나는 글을 읽다. 만초손 가득 찬 것은 소내를 부른다. 이게 만초손은 뭐예요? 이게 교만을 떨면 손해 본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교만을 떨면 굉장히 그 당시는 굉장히 그 사람이 대부분 다 그렇죠. 자기 자랑을 막 해. 그러면 그거 손해 보는 짓이에요. 겸손하지 못하면. 근데 요즘 문화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 문화가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의 시대예요. 자기 광고의 시대예요. 근데 우리 고전에서는 공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건방 떨면 너만 손해봐. 그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유학은 건방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만초손이에요. 가득 찬 것은 손해를 불러. 군자 중의. 군자는 의를 중히 여기다. 이렇게 우리 한문에서는 주어 더하기 서술어 더하기 목적어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술보. 주어 더하기 서술어 더하기 보. 지난 시간에 배운 단어의 짜임 중에 술보 관계가 생각나죠. 보어는 서술어만 가지고 의미가 통하지 않을 때 그 서술어를 보충해 주는 말을 보어라고 그랬어요. 보어. 그러면 여기도 지금 주어 더하기 서술어 더하기 보어예요. 소년인호. 이 소년인호 어디서 나오죠? 주자의 권학문에 나오죠. 소년인호 학난성하니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일촌광음 불가경이라 한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 유명한 시잖아요. 미각지당 춘초멍인데 계전오여 미추성이라 하는 그 시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 보면은 소년은 이게 주어죠. 쉽다. 이게 쉬울 이자예요. 근데 그냥 쉽다면 소년은 쉽다 그러면 다 물어봐. 소년은 쉬워. 그러면 다 옆에 사람이 야 무어가 쉽다는 거야. 그 물어보잖아요. 그 무어가는 뭐냐면 쉽다는 거에 대한 말을 보충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보어랍니다. 그걸 보어. 소년은 쉬운데 뭐가 쉽냐면 늙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이 쉬울 이자를 보충해 주는 말을 보어라고 하는데 여기는 늙을 노자로 보충을 해줬죠. 소년은 늙기 쉽다. 추나만발 전정이라 봄꽃이 앞들에서 만발하고 있어요. 그냥 봄꽃이 만발하고 있다. 그러면 어디에서?
야, 봄꽃이 어디서 만발했지? 그렇게 어디에 해당되는 말로 보충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어 더하기 서술어 더하기 보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 술, 목, 보. 제일 마지막 복잡한 구조죠. 이건 주어 더하기 서술어 더하기 목적어 더하기 보호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똑같아요. 왕, 사, 주, 어, 신. 왕이 하사했어. 무엇을? 술을. 누구에게? 신하에게. 왕이 술을 신하에게 하사하다. 이것만 빼면 왕, 사, 주 하면 왕이 술을 하사하다. 이것만 가지고 문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제2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주술 목 구조가 되는데 거기에 보어, 누구에게라고 하는 보어를 또 해주면은 그럼 4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제월 투금어수 아우가 문득 금을 물에 던져버리다. 형제간에 이거 유명한 우리 동화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 동화책. 형제간에 가다가 금을 주었어. 그랬더니 동생이 금을 주었어.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동생이 강에다 금을 던져. 왜 그랬어요?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려고. 나만 금을 갖고 있으면 형이 아무래도 질투를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형제 우애다 하고 금을 물속에 집어 던져버리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고 요게 서술에 던져버리다. 금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어예요. 어디에? 물에다가. 이게 이런 것들이 이런 지금 4형식, 4개 형식의 문장이 우선 뭔만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 글은 반드시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서술어가 뒤에 나온다. 근데 한문은 앞에 서술어가 나오고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 주어는 어디나 똑같이 맨 앞에 나옵니다. 주어는 똑같은데 서술어와 목적어, 서술어와 보어의 관계에서 영어나 한문은 반드시 서술어가 앞에 나오고 보어나 목적어가 뒤에 나온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문이나 영어를 배우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하고 어순이 똑같은 말이 일본어가 똑같아요. 우리하고 어순이 똑같아요. 만주어도 똑같아요. 여진족도 쓰는 만주어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저 몽고 말도 똑같아. 그걸 우랄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영어라든지 한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순이 우리하고 달라요. 예, 그것만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예. 사실상 이 주술목구라고 쓰는 이 구조는 영어 구조하고는 사실상 상관없이 한자 구조로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영어 구조에서는 네. 사실상은 저기 지금 원래 이제 아까 문법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 저기 원래는 사실은 사형식 구조를 삼형식으로 바꾼 구조거든요. 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네. 영어에서 뭐에게는 간접 맞아요. 목적어를 네. 따져서 네. 지금 이 구조는 사실상 목적어, 목적보의 관계가 아니라 네. 영어로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네, 그래요. 간접 목적어 네. 그리고 나가면서 네. 에게가 붙을 때 그게 따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또 주술보호 관계에서도 뭐에게라고 했을 때 목적어라고 하셨거든요. 네. 간접 목적어, 영어에서는 그 간접 목적어 아니에요. 네, 그 영어하고는 상관없이 여기 한자 이 구조로서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용어만 차이가 있지 형식은 같은 것 같아. 용어에서 지금 이제 내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옛날 고문 지금 문법인데 지금 현대 중국어를 하고 있는 현대 중국어에서의 문법 용어는 또 달라요, 이게. 그래서 나는 그냥 고문 형식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도 좋아요. 그냥 영어와 상관없이 한문에서는 이런 문법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이런 구조는 없는 거예요. 만약 영어 사형식으로 따지면 왕사, 신, 주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네. 신하에게 수를 주는 게 영어 구조거든요. 맞아요. 그게 뒤로 빠지면 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뭐를이 붙으면 직접 목적어고 에게가 붙을 때는 보통 간접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그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는 보어로 봐요. 보어. 보충해주는 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유교 수양론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여기 보면 하나씩 보도록 하죠. 여기 모르는 글자 없지요? 언자는 이건 지금 뭐 우리가 어조사라고 그랬잖아요. 어조사. 종결어미 어조사. 어조사인데 여기 이때의 어조사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개사 어자에다가 지자를 결합한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 이게 개사 저자도 요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뒤에 목적어가 있고 지시대명사 목적어가 있고 개사가 있는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저기 있는 언자가 요거하고 지금 거의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 불지한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볼시자에다 볼견자인데 왜 같은 의미 글자를 두 개를 반복했었느냐. 심불재원 마음이 아까 지어라고 한다면은 심불재 어지 그거잖아요. 마음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해석본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지어를 안 할 뿐이에요. 정확하게 분석을 한다면 지어요. 어지 참 어지.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보아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도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해. 이거 아주 쉽지요. 근데 그러면 여기 있는 시하고 견하고 청하고 문하의 차이점이 뭐냐? 뉘앙스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어에서는 그 뉘앙스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국어는. 근데 한자는 다른 말로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볼시자하고 볼견자가 같은 뜻이에요. 보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냥 본다는 뜻으로만 하니까 이게 뭐 눈으로 보는 거 똑같은데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한자에서는 볼시자하고 볼견자의 의미 차이가 있어요. 볼시자는 뭐냐면 내가 능동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눈을 쳐다봤어. 이 카메라를 쳐다봤어. 그랬더니 뭐예요? 보이지 않아. 내가 쳐다보려고 쳐다봤는데도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이 내가 보고자 하는 이 카메라가 내 인식 범위 속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어떤 조건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을지 않을 때 내가 보려고 능동적으로 쳐다보기는 봤는데 내가 진짜 관심을 갖고 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쳐다보지 않으면 보이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들어도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들었어. 능동적으로 들리려는 마음은 있었어. 근데 거기에 내 마음을 실어서 진짜 관심을 갖고 듣지 않으면 그거 들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엄마가 음식을 맛있게 해줬어. 그 음식 차려주니까 먹었어. 그런데 거기에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줘서 나 이렇게 관심 있게 먹지 않으면 그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이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다스리는 학문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학문.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 이건 유학 공부 10년 100년 공부해서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보아도 보이는 것이 아니며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하니라. 자, 주석을 보죠. 시뮤 불존증 무의 검자는 이게 뭐죠? 우리가 검사하다, 검속하다, 단속하다 이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 검자가 쓰여요. 그러나서 시로 하면 이 때문에 그런 뜻이죠. 이 시자에다 써있자. 이것은 우리가 한문 그 관형사로 그냥 시로 하면 이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드시 필자에다 반드시 필자가 나오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당위성 얘기하죠. 꼭 뭐뭐 해야 돼. 그거예요. 찰은 이게 살필 찰자죠. 여기 또 나왔죠. 볼시자, 볼견자, 볼찰자 이거 또 나왔어. 볼관자가 또 있잖아요. 볼감자도 또 있어. 본다는 뜻이 왜 그렇게 많아?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한문을 할 때는 구별해 쓸 줄 알아야 되고 번역을 할 때는 그 뉘앙스를 살려줘서 번역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살필 찰자는 뭐냐면 꼼꼼히 살펴보는 우리가 관찰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설렁설렁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볼간, 볼관, 볼시, 볼견, 볼감 수도 없이 많은 본다는 뜻이 볼찰 이렇게 본다는 뜻이 이렇게 많아.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 찰은 뭐냐면 꼼꼼히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 거고 이 차자는 뭐예요? 이것에서 살핀다는 건 이 차자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것이요 이게. 이 차자가 심불재원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차자가. 그러고 나서 경이직지. 이제 오늘 이제 설명하는 주요 내용이 경이직지. 경이직지는 주자의 심성수양론의 핵심입니다. 경이직지가. 자, 심성수양론을 이제 여기 전체를 보고서 한번 보죠. 연후도 아까 시로 같이 똑같이 관용사를 이거 외워야 돼. 수거로. 그런 뒤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뒤 그런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 모르는 한자 없잖아요. 그러면 자 번역을 해보면 마음이 보존되어서 있지 보존되지 아니함이 있으면 마음이 딱 우리 몸속에 보존되어 있어야 돼. 마음이 바깥으로 나다니지 않고 내가 지금 여기 앉았어. 내가 앉았는데 우리 집에 손자가 왔는데 그놈이 지금 잘 놀고 있나 이렇게 마음이 거기가 있으면 껍데기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지 여러분의 주인은 지금 그 손자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시며 불존이에요. 마음이 보존되지 아니함이 있다면 내 몸속에 보존돼 있어야 돼. 마음이 내 마음이 몸 바깥으로 나가서 나대면 안 돼. 그렇다면 그 몸을 검속할 수가 없어. 그것으로서 이건 전치사예요. 마음이 불존한 심의 불존으로서 그 몸을 검속함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검속이라는 건 아까 단속이라고 그랬죠. 묶어매는 거예요. 묶어내. 내 마음을 묶어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 마음이 주인인데 마음이 없다면 이 마음이 내 몸을 묶어맬 수가 없어요. 주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군자는 반드시 이것에서 이거 개사예요. 뭐에서 어조사 어자고 똑같아. 에서 살펴 관찰해. 그러면 이 차자가 아까 심불재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때문에 군자는 반드시 이것에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서 살펴가지고 경으로서 그것을 곱게 해요. 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지자가 이 차자와 같은 의미예요. 그것을 곱게 하니 그런 뒤에 이 마음이 항상 보존이 돼요. 그래서 몸이 탁기지 아니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경이직지를 한번 보죠. 경자는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공경경 그러죠. 공경경은 첫째는 의미가 공경이라는 뜻이에요. 공경. 우리가 말하는 대로 공경하다. 두 번째는 집중의 의미가 있어요. 집중.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로 딱 집중하는. 세 번째는 조심의 의미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그 조심의 의미가 있어요. 정자하고 주자하고 처음에 유학책을 이렇게 딱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뭘로 묶어매야지?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고 관찰해 보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놈이 지 멋대로 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 애기들 보면은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막 뛰어다니잖아. 아무데나 막 조심성 없이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다치기도 하고 그냥 온갖 난리를 피잖아. 손자들 집에 오면은 걔들은 아직 뭐냐면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성 있고 뭐가 무서운 줄 모르고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철이 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그 마음이 뭐냐면 그 마음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올가매고 있어요. 함부로 행동하라 해도 못하죠. 조금 성장을 하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도구가 경이에요. 우리 마음을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그걸 딱 잡아주는 게 경이에요. 경. 정자하고 주자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 마음이라는 놈을 경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함부로 날뛰겠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경자는 뭐라고 했냐면 경을 맨 처음에 주일무적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를 주장해서 감이 없다. 하나를 주장하는 것. 그게 주일무적이 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마음속으로는 주일무적을 해야 한다. 내 마음속으로는 내 마음이 몸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저 일자는 한일자는 이게 천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늘 천자에다가 이치 이자. 하늘 이치. 천리. 천리를 마음속에 딱 품고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경이다.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정제엄경이라고 그래. 정제엄수. 정제엄수. 뭐냐면 정제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정리해가지고 가지런한 상태로 가져야 되는 거고, 엄숙은 뭐냐면 엄숙한 상태. 우리가 경건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속으로는 주일무적하고 겉으로는 엄숙한 태도를 유지해야만 그것이 경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자는 거경국리라고 그래요. 경에 거하면서 이치를 연구하는 것. 주자는 평생 엄청난 독서량을 자랑을 합니다. 그걸 전체를 다 써놓은 것이 그 사유의 모든 것을 써놓은 것이 주자어류라는 책인데, 주자어류 책을 보면은 수도 없는 곳에서 거경을 얘기합니다. 거경. 그래서 내가 주자어류를 읽어가면서 야, 주자학은 거경인가 봐. 거경이라는 건 경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경을 지키다. 경에 거하다 하는 것은 경을 지켜간다는 게 경을. 거경국리로 얘기해요. 거경국리. 주자는. 그래서 주자학의 핵심은 바로 마음 수양의 핵심은 뭐냐? 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경국리를 설명할 때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저기 있는 대로 경이직내라고 그래. 경이직내하고 그 다음에 의의방해라. 경으로서 마음속을 곧게 하고 의로서 외양을 방정하게 갖는 것. 이 주자가 핵심이 저거라는 거예요. 경이직내하고 의의방해라. 내 마음을 공경한 상태로 공경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내 마음을 꽉 잡아줘. 그러고서는 의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외양을 방정하게 가져. 선비가 갖춰야 될 게 저거라는 거예요. 경이직내하고 의방해. 저 경이직내에서 여기 경이직지가 나온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이 직자, 지자를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내라는 것이 내라는 게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마음을.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송우암 선생은 저기서부터 한 발 더 나가. 주자가 돌아가실 때 제자들한테 유언했어요. 사람은 직해야 한다. 고들직자, 직이다. 사람이 살아나가는 건 고들직자에 있다. 유언을 그렇게 했어요. 그 유언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송우암 선생이 그걸 딱 보더니 공자, 맹자, 주자 이 위대한 학자들이 도통신법이라는 거 딱 한 글자다.
고들직자다. 그래서 우암선행을 우리가 뭐라고, 우암선행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무슨 사상가라고 그래요? 직사상이라고 그래요. 직사상. 저기 난간정사에 보면 이직당이라고 했잖아요. 이직당. 그것이 송자대전 전체를 꿰뚫는 관통하고 있는 사상이 그 하나라는 게 직사상. 그런데 주자하고 우암선행의 차이점은 주자는 경이라고 하는 도구를 얘기했어요. 경이. 경을 우리 수양의 핵심론으로 봤고, 우암선행은 이 직이 뭐냐면은 이 도통에 있어서 핵심 근원입니다. 가치의 근원이 직에 있다. 유학 가치의 근원은 고들직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지금 여기에서 대학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여기를 그냥 지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근데 사실은 우리 주자학이라고 하는 유학에서의 핵심은 여기에 지금 경희직지 안에 다 있다. 이게. 경희직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봅시다. 차의 수신이 재정기시민이라, 이것은 말한 거예요. 뭘 말했느냐? 몸을 닦는 것. 수신하면 이게 술목 관계겠지요. 몸을 닦는 것이 그 마음을 바로잡는 것에 있다고 이르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차의 수신이 재정기시민이라. 이 앞에 말했던 걸 쭉 보니까 여기 지금 경물치 여기 정심수신장을 보니까 이것은 이르되 뭘 말한 것이냐면 몸을 닦는 것이 그 마음을 바로잡는 데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우는, 이건 우의라고 했죠. 우의는 전의, 관용격조사죠. 전의 7장이니 정신과 수신을 해석하였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장하주예요. 전 7장의 장하주요. 자, 여기 보면 2차자 뭐 이렇게 모르는 글자는 거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글자가 없습니다. 앞에서 다 설명한 글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또한 우의장을 계승해서, 요거 우의장이 바로 뭐예요? 정심수신장 바로 우의장이 뭐예요? 성의장이잖아요. 성의. 뜻을 성실히 한다는 성의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상장은 성의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성의장을 계승해가지고 그것으로서 성의장으로서 하장을 일으킨 것이다. 하장이 바로 뭐예요? 지금 2장 정심수신장. 이 하장을 일으켰어. 그러니 대개 뜻이 성실하면 참으로 악이 없어. 뜻이 성실한 사람은 참으로 악이 없고 실제로 선이 있으니, 소위는 이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 때문에 능히 이 마음을 보존해서, 지금 거짓이 없는 그 마음이죠. 이 마음을 보존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보존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몸을 검속할 수가 있어. 능자는 여기까지 가야 돼. 능히 그 몸을 검속할 수가 있어. 붙들어 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다만 뜻을 성실히 하는 것만 알아. 그 단계에만 머물러. 뜻을 거짓 없이 해야겠다. 그것만 딱 알고 능히 못해요. 무엇을? 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마음의 존부, 이 마음이 있는지, 보존되고 있는지 보존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밀찰하지 불능히 못한다면, 밀찰은 뭐래? 정밀하게 살펴, 정밀하게 관찰하지 못한다면 또 안을 곧게 해요. 이 안자가 마음이라겠죠. 마음을 곧게 해서 몸을 닦을 수가 없을 것이다. 1호부터 서 아래는, 이 다음부터는 모두 구문으로서 발음을 삼는다. 이 말은 요 앞까지는 착간이 있다는 얘기죠. 순서가. 그리고 이 뒤부터는
하나도 정자나 주자가 순서를 바로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애초에 끼어있는 그런 간편의 순서대로 다 맞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여기 정심 수신장이 여기까지 끝났고, 그러면서 여기부터는 이제 제가장이겠죠. 제가치국이 나오겠죠. 수신제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봅시다. 소의 제자는 가지런할 제자죠. 가지런할 제자의 원래 의미는 설문해자라는 책을 보면 가지런하다는 거면, 우리가 이렇게 논에 가보면 벼, 보리 뭐 이렇게 곡식이 싹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서나 곡식 끄트머리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벼서 이렇게 타작하기가 좋잖아요. 그렇게 곡식 이삭이 가지런한 상태로 있는 것이 제자의 의미예요. 이게 이 제자가. 그러니까 그 집을 가지런히 한다는 건 뭐냐면 어지럽지 않게 가정 내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 내에 그 집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 그 몸을 닦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이 어디 나올까요? 제기가 재수기신 이 말이 어디 나올까요? 소위라는 말을 썼으면 어디선가 인용했다는 거예요. 이른바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거나 아니면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이거나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경 1장에 소의 평적이 그 고지용 명명도가 천하자는 선치기국하고 욕치기국자는 선제기가하고 그거죠. 거기에 이제 그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경 1장에 나오는 말이 요거예요. 그래서 소위를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친애하는 바에, 이 지자는 여기서는 요 어자하고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뭐뭐에서, 그런 뜻이에요. 이 지자가 여기 있는 어자와 같이 뭐뭐에서의 뜻이에요. 그가 친애하고 사랑하는 바에서, 에서라고 했죠. 편벽돼요. 가족 내에서 이렇게 그 안에서 친애하고 사랑하다 보면은 편벽돼 가지고 똑바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새끼가 이쁘지 다른 자식이 이쁘간? 내 손자가 이쁘지 다른 손자 이쁘간? 그거예요. 지금 올바르게 보지를 못하는 게. 손자라도 미운 짓 하는 놈 있잖아요. 그러면 밉다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나쁜 짓 해도 그것도 이뻐 보여. 그렇게 되면 그게 편벽된 거예요. 이게. 그다음 그가 천하게 여기고 미워하는 바에서 편벽돼요. 가족들이 가족 가운데 천하고 미워하는 바, 그거에서 편벽되고, 그가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바에서 편벽되고, 그가 이거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애금, 불쌍하게 여기는 바에서 편벽되며, 그가 거만하고 게으른, 이건 지금 함부로 행동하는 게 거만한 바에서 편벽되나니, 그러므로 좋아하면서도 그 악함을 알아야 돼요. 내 손자가 이쁘고 좋지만은, 그러지만 그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것도 그것도 알아야 되고, 미워하면서도 그 아름다운 것을 알아야 돼. 여기는 악할 악자고 여기는 미워할 오자예요. 달라요. 여기는 악하다, 악할 악자고, 여기는 미워할 오자예요. 미워하면서도 그 아름다운 것, 그런 것을 아는 것이, 그런 사람이 천하에 적으니라. 편벽되지 않게 가족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 가족만 최고다, 내 새끼, 내 손자가 최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그래서 편벽되지 않게 똑바로 그런 그 사랑을 사랑하지만 그렇게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천하에 적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인지상정을 아주 그대로 표현했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는, 여기서 말하는 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요인이요, 요인. 요인은 중인을 말한다. 일반 사람들, 뭇사람들,
무리중자죠. 무사람들을 말한다. 지는 어조사어, 개사어자하고 같다. 같을 유자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거예요. 요 지자. 요 지자 계속 나오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도 나오고. 그 지자는 바로 개사어자와 같다. 뭐뭐에서와 같은 의미다. 그거예요. 벽은 치우친다는 의미. 우리가 편벽하다고 그러죠. 사람이 편벽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멀리 보지 못하고 마음을 넓게 쓰지 못하고 사람이 굉장히 쪼잔하니 편벽해. 밴댕이 소가리 같아. 충청도 말 밴댕이 소가지라고 그러죠. 밴댕이 소가지 같아. 그 벽자는 그런 치우친다는 편자와 같은 뜻이다. 다섯 가지는 지금 뭐예요? 앞에서 말했던 거 친해, 천호, 외경, 애긍, 그 다음에 오타 요거죠. 이 다섯 가지가 사람에게 있을 때에 본래 당연의 법칙이 있어. 본래 당연의 법칙이 있어. 미워할 때 미워하고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고. 당연히 그게 미워할 때 사랑하면 그건 편벽된 거예요.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보편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건. 당연히 법칙은 뭐냐면 보편성을 띌 때 그 말이에요. 보편성을 띌 때. 여기서 말하는 자, 사람은 친애할 수 있어. 친애할 때 친애하지 못하면 보편성이 안 띄는 거죠. 그러면 친애할 때 친애하면은 편벽된 게 아니야. 천호할 때 천호하면은 그건 편벽된 게 아니야. 외경할 때 외경하면 그건 편벽된 게 아니야. 애긍할 때 애경하면 편벽된 게 아니야. 오타할 때 오타하면 그건 편벽된 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당연의 법칙이라는 건 당연히 그 때와 장소에 맞을 때 그렇게 한다면 그건 보편성을 띠니까 그러면 편벽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을 때 본래 당연히 법칙이 있으나 그러나 상인의 정, 보통 사람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가 향한 바에서 그 마음이 향하는 바에서 살핌을 가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이렇게 친애할 때는 그거에만 빠져가지고서나 보편적인 생각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일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여기 보면 오타할 때 거기에 오타만 생각하지 보편성을 띌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정이 일어날 때 그럼 거기에 혹 빠져가지고 거기에만 끌려가. 미워하기 시작하면 얘가 지금 사실은 내가 사적으로 미워하는 건지 아니면 얘가 진짜 잘못해도 미워하는지 그걸 살피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편성을 띠지 못해. 상인은 보통 사람이 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거기에다 더하지 못해. 관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반드시 한 편에 빠져. 오타에만 빠지고 여기에 있는 아까 친애한테만 빠지고 이런 데 빠져. 그래서 몸이 닦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 다시 보죠. 이는 중인을 가리킨 말한다. 지는 어조사 어자와 같은 뜻이다. 벽은 치우친다는 뜻과 같다. 다섯 가지가 사람에게 있을 때 본래 당연의 법칙이 있으나 그러나 상인의 정, 보통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은 오직 그가 향하는 바에서 살필, 관찰하기를 더하지 아니하니 그런즉 반드시 한 치우침에 빠져서 몸이 닦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몸이 닦이지 아니하는 것은 수신하지 못하는 것은 치우친 감정, 보편성을 띠지 아니한 그런 감정에 빠지다 보면 몸이 닦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밑에 봅시다. 그러므로 언에 그런 말에 대해서 있어. 언에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말한 그런 말이 있어. 언은 뭐냐면 속담이에요. 속담. 우리말로 말하면 속담. 속담은 사실은 굉장히 진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속담에, 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으니 말하기를 뭐냐, 사람들이 알지 못해. 뭘 못하냐? 그 자식의 악함을 알지 못해.
여기는 악한 학자예요. 그러고 알지 못해. 뭘 뭐냐. 그 벼싹이 크는 것을 알지 못해. 아이, 벼를 심어놨더니 남이 건 쑥쑥 막 너네 가보면 잘 크는데 우리 집 벼는 왜 이렇게 안 큰데야? 그러잖아요. 나도 서당에다가 요즘 텃밭 농사를 짓는데 배추하고 김장하려고 배추하고 무를 심어놨는데 서당에서 이제 아침에 이제 8시 반까지 와서 1시간 정도는 이제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쭉 돌아요. 걸어요. 거기를 보면, 아, 남의 집 배추하고 남의 집 무는 왜 이렇게 잘 커? 근데 우리 서당 텃밭 것은 왜 이렇게 안 커?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이게 지금 보통 우리 사람들이 인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지 자식 못난 것은 몰라. 그리고 지 눈에 벼가 잘 자라는 것도 몰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으니 그 속담에 말하기를 사람들은 그 자식의, 자기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식의 악함을 알지 못하고 그 자기 논의 그 벼싹이 잘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 말이 속담이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5가지의 그런 감정에 치우쳐서 빠져가지고 보편성을 띈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어는, 네, 좀 10분 쉬었다 하죠? 이게 하면서 잘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죠. 여기 맨 처음에 했었던 화면을 다시 띄운 이유가 아까 경의직지 그거 설명하면서 핵심을 얘기하고 그러잖아. 결론을 안 하고서는 그냥 넘어간 것 같아. 결론이 뭐냐? 이거죠. 경의직지 한다면 경으로서 그 마음을 곧게 한다면, 곧게 잡는다면 이 마음이 항상 보존이 되어서 신무불수할 것이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의직지하면 차심상존해서 신무불수 이렇게 될 거라고 그거잖아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자수양론의 핵심은 경의직지하면 차심상존해서 신무불수라. 요거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경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딱 단속해 놓으면, 단속해 놓는데 어떻게 단속하느냐면 어느 기준에 맞추는 단속을 하느냐면 직이라는 기준에 맞도록 단속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함부로 움직이는 날뛰는 이 마음을 경이라고 하는 도구를 써서 단속을 해야 돼. 그 단속을 어떤 기준에 맞게 단속을 하느냐면 고들직자의 그런 기준에 맞도록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아까 제가 그랬죠. 주자께서는 경이라고 하는 이것이 육아수양론의 핵심이라고 그랬고, 우암 선생은 이 직사상이야말로 바로 육아의 그런 가치 근원이 바로 고들직에 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고들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갔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이제 여기 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 드렸잖아요. 여기 뭐 어는 속어라는 것은 세속의 말. 요즘 말로 말하면 속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풍속 속자에다가 말씀 어자인데 말씀 담자를 우리는 속어라고 하지 않고 속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말씀어, 우리는 말씀 담 그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는 속어다 하는 것은 속담이다 이런 뜻이고, 이거 빠질 익자예요. 빠질 역. 물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익사라고 그러잖아요. 물에 빠져 죽는 걸 익사 그러죠. 이게 빠질 익자예요. 이기하면 사랑에 빠진다는 게. 사랑에 빠진 사람은 불명예, 밟지 못해. 우리 사실 필요할 때도 있죠. 시집장가 갈 때 콩깍지가 씨야 시집장가 가잖아요.
그 사랑에 빠져야지. 사랑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저 시집장가를 가겠어요. 근데 이 계자가 좋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의 상인의 정은 사랑에 빠진 사람은 명철하지 못해, 밟지를 못해. 그 다음에 어둠을 탐하는 사람,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게 실증낼 염자예요. 실증내다. 실증내지를 않아. 그냥 욕심 많은 사람, 한두 끝도 없이 먹으려고 그러고, 욕심 많은 사람은 자기가 동네에서 제일 부자고 군에서 제일 부자인데도 막 그냥 더 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돈에 빠져 죽고 나중에는 불행해지죠. 자식들 싸움거리밖에 안 만들어.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내 친구들 보니까 세종이 여기 맨 처음에 대전에 둔산 지역 수용이 됐잖아요. 둔산 지역 수용될 때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 딸기밭. 옛날에는 하우스도 아니고 딸기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돼지 키웠어요. 새벽에 엄마 아버지가 여기 리아카 끌고서나 대전 시내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꿀꿀이죽 이렇게 막 식당에 수거해가지고 와가지고 옛날엔 사료 먹이는 게 아니고 식당에서 나오는 꿀꿀이죽 그는 갖다 잔반을 먹여서 이제 돼지 키우고 했던 사람들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삼천동인데 옛날엔 삼천리 촌놈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 수용이 되면서 그 당시로 막 몇십억을 받는 거예요. 몇십억. 그러나서 형제간의 우애가 안 깨진 놈들이 없어 다. 형은 왜 나 조금 더 안 주냐고 그러고 동생은 왜 형만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주냐고 하고 그러면 형제간의 우애가 다 깨져버려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세종이 이제 막 수용이 되더라고요. 세종에서 있던 친구들 살던 사람들 그 다 농사 짓던 사람들이에요. 그 종촌이라고 옛날에 종촌이라고 종촌에 살던 친구들은 땅 수용되면서 돈 거기도 엄청나게 받은 친구들이 많아. 형제간에 우애 안 깨진 사람 없어. 다 깨졌어. 그걸 보고서는 야 이게 돈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형제간에 그 우애 사랑하고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 것 같이 사랑에 빠지면 밟지를 못하고 탐득자는 실증내지를 않아. 그러니 이는즉 편벽된 것이 해가 되었어. 편벽된 사랑과 편벽된 어둠 이런 것들이 편벽된 것이 이 해가 되어서 그 집이 가지런하지 아니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까닭이 되는 거예요. 요 소위는 이유 까닭이에요. 가정이 똑바로 제대로 제가가 안 되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편벽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사랑도 우리가 자식들 10손가락 다 똑같이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어 부모들 그러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재산을 나눌 때 똑같이 나눠줘야지. 그래야 형제들이 안 싸우지. 큰아들이니까 더 주고 너는 아들이니까 더 주고 너는 남이지 시집갔으니까 너는 안 줘. 이렇게 되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그렇게 가정이 가지런해지지 아니하는 까닭이다. 그건 바로 뭐냐? 편벽으로부터 나온다. 편벽된 마음으로부터. 그러고 나서 차의 신불수면 불가의 제기간이라 이것은 말했어. 뭘 말했느냐? 몸이 닦여지지 아니하면. 몸이 닦여진다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보편성의 생각을 보편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에 빠져가지고 몸이 닦여지지 아니하면 그 집이 가지런해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한 거예요. 위에서 말했던 거, 요거 위에 말하는 구절들은, 이것은, 그 위 구절들은 몸이 닦여지지 아니하면 그 집이 가지런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자, 위는 전의 8장이니 수신과 제가를 해석하였다. 그러나서 여기부터는 이제 치국이요. 제가 치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소위 치국 필선제 기가자. 그러면 치국 필선제 기가도 어디에 나오냐면 경 1장에 고주용 명명도가 천하자는 선치기국하고 그 구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은 이른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반드시 먼저 그 집을 가지런함에 있다는 것은
그 집을 가르치지를 못해요. 그 집안 자기 자식들도 못 가르쳐. 엄마가 돼서 아버지가 돼서 자식들한테 모범을 보여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그 자식을 가르쳐야 될 텐데 그 가르치지를 못하고 능히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 자식도 못 가르쳐가면서 남의 자식한테 이러니저러니 뭐 저는 말이야 남의 집 아들을 이러니저러니 얘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 그러므로 군자는 집을 벗어나지 아니해 자기 집안을 벗어나지 않고 나라에서 가르침을 이루나니. 가정에서 하는 효라는 것은 뭐냐? 임금을 섬기는, 소위는 여기는 방법이라고 해도 되고, 나라를 섬기는, 임금을 섬기는 방법이다. 임금을 섬기는 근거라고 해도 돼. 근거. 소위가 한문에서는 방법과 근거, 이유, 까닭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예, 여기서는 이제 근거나 방법으로 생각하면 돼. 효라는 것은 집에서 부모님한테 효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 임금을 섬기는 그런 근거가 되고 방법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아우제자가 아니고 여기 공손할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 제자예요. 옛날에는 이건 지금 그 통가자예요. 통가자. 이 제자하고 저 제자가 통가자로 쓰인 거예요. 이 어른한테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에 나가서 집에서 어른한테 공경하는 사람, 공경하는 것, 그것은 사회에 나가서 어른을 섬기는 근거가 돼요. 집에서 자기 집에 있는 어른, 삼촌이나 아니면은 자기 집에 있는 그 어른들의 형이나 이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공손하지 못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어른들을 섬길 수가 없어. 자는 뭐예요?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자로 표현해요. 이 자는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가정에서 있었던 자애로운 사랑은 부리는, 이게 불일사자예요. 부리는 근거가 된다. 자, 다시 봅시다. 이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반드시 먼저 그 집을 가지런함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집을 가르치지 못하고 능히 남을 가르칠 자가 그런 사람은 없으니 그러므로 군자는 벗어나지 않다. 그거예요. 집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나라에서 교육을 이루는 것이니 집에서 하는 효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임금을 섬기는 근거가 되고 집에서 어른들한테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에 나가서 어른들을 섬기는 근거가 되고 집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자애로움은 무리들을 부리는 일반 사회의 무리들을 부리는 방법이 된다. 근거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신수즉 가가교이라. 자, 이때 앞에서도 가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가자는 요 고측자부터 그죠? 고측은 뭐뭐 하면 그랬죠. 뭐뭐 하면 가정법을 뜻한다고 했죠. 가정법. 그 다음에 가자는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라서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면 몸이 닦여진다는 것은 수신이 된다는 거예요. 몸이 닦여지면 집을 가르칠 수가 있어. 집이라는 건 집안 사람들이에요. 집안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우선 내가 똑바른 사람이 돼야지. 맨날 나가서 술 먹고 맨날 싸움박질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집에 와서는 아들한테 야 똑바로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 얘기 해봤자 공년부래. 나부터 잘 돼야지. 나부터 똑바로 돼야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여기 있는 효제자는 몸을 닦아가지고
자기 몸을 수신한 거예요. 자기 몸을 닦아가지고 집에서 가르치는 소위인 것이다. 가르치는 방법이다. 효제자는 몸을 닦아서 자기 자신의 몸을 닦아가지고 집안 사람들을 가르치는 근거, 소위 방법이 된다. 근거가 된다. 연희는 이건 접속사예요. 그러나 국제 소위 사군, 사장, 사장 지도가 그러나 나라에서 임금을 섬기고 어른을 섬기고 무리들을 부리는 바의 도가 무리를 부리는 방법 도리느가 불에오차요. 이것에서 벗어나지 아니에요. 외에는 바깥에 있잖아요. 이것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네. 이것은 가정이 우위에서 가지런해지면 우위에서 가지런한다는 말은 윗사람이 돼서 임금이 돼가지고 군주가 돼가지고 자기 집을 다스려요. 자기 집을 잘 가지런히 해야 돼. 임금이 됐으면 임금으로서 아내도 있고 엄마 아버지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집안 사람들. 윗사람은 이건 이제 임금을 말하는 군주. 이것은 군주로서 집이 위에서 가지런해져 가지고 가르침이 아래서 이루어지는 소위 까닭인 것이다. 이유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솔선수범이죠. 윗사람이면 윗사람 다 와야 한다. 임금이면 임금 다 와야 돼. 아버지면 아버지 다 와야 돼. 엄마면 엄마 다 와야 한다. 형이면 형 다 와야 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 유학을 생각을 할 때 야, 나 어른이고 너 동생이잖아. 네가 나한테 예절을 차려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유학은 윗사람의 먼저 솔선수범을 요구를 합니다. 너 아버지니까 아버지답게 먼저 해. 네가 어른이잖아. 어른다운 행동을 먼저 보여. 너 임금이잖아. 임금답게 먼저 해. 임금답지 못한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어. 유학은 반드시 윗사람의 그런 행위를 먼저 요구를 합니다. 윗사람이 먼저 보여라. 그래서 유학은 반드시 누가 먼저 공부해야 되냐? 어른들부터 해야 돼. 애들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어른이 먼저 해서 어른이 먼저 윗사람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자식이고 제자고 아니면 조카들이고 동네 애들이고 먼저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교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윗사람인 자기가 못하면서 어른 노릇하려고 그러면 절대 그거에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학의 원리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 그래서 이것을 말로 가르치지 말고 행동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유학은 먼저 행동으로 가르치라.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강고에 말했어요. 강고는 서경에 나오는 편명이에요. 강고는 주서에 있는 편명이에요. 여보적자. 적자는 경우에 빨간색 적자지요. 붉을적이라고 그러죠. 이게 자식자자예요. 붉은 아들. 애기들 우리가 뭐라 그래? 깔뚱애기라고 그러나? 막 갓난하게 막 젖 먹을 때 옷 벗겨놔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나이. 옷도 활짝 벗겨놔도 막 아장아장 끼어다니고 하는 그런 정도의 애기들. 그런 애기를 적자라 그래. 그런 적자를 보호하는 것 같이 한다. 보면은 애기들 보면은 누구나 다 사랑하려고 그러고 누구나 다 보호하려고 그러고 누구나 다 품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부모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엄마 아버지는. 그렇게 강고에 여보적자란 말 4글자가 딱 나오는데 근데 마음이 진실로 구하면 여기서 말 갈지자는 여보적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진실로 여보적자와 같은 마음을 구한다면 내 마음이 진실로 어린애기를 보호하려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비록 불중
이거 이 중자가 가운데 중자가 아니에요. 이 중자는 적중하다는 뜻이에요. 활로 관역을 쏘았는데 가운데 딱 적중했어. 그 중자예요. 적중할 중자, 맞을 중자. 우리가 중자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아는 중자가 뭐예요? 가운데 중자잖아요. 좌우 치우침 없이 다 가운데, 위치로서의 가운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딱 적중한다는 뜻이에요. 관역에 딱 맞아. 그거예요. 그래서 비록 딱 적중하지는 아니에요. 여보 적자를 하는데 거기에 딱 알맞게 적중하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여보 적자 하는데 멀지는 아니할 것이니. 그런 원리에 멀지는 아니에요. 그러니 미유 이런 사람이 없어. 뭐가 없느냐? 자식 기르기를 배운 뒤에 시집갈 사람이 있지 아니하니라. 야, 시집가서 애기 이렇게 낳아서 애기는 이렇게 기르는 거야. 안 가르쳐줘도 알아. 짐승들 봐요, 짐승들. 우리가 인지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짐승들도 지 새끼는 잘 길러. 호랑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지 새끼는 막 핥아줘가면서 사자 새끼, 호랑이 새끼 그 무서운 짐승들이 지 새끼는 막 핥아줘가면서 품고 기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뭐냐면 뭘 말하고자 할까요? 여기에서. 제가 해서 제일 중요한 가정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교육. 가정교육을 얘기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한다는 뜻이냐? 여보적자, 자식을 어린애를 보호하듯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 이거예요. 자식을 진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식을 가르치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억지로 내가 회초리 들고 막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주석을 보면 나아요. 자, 이거 봅시다. 이것은 인용해서 서경에서 인용해가지고 그것을 해석해서 여보적자라는 말 네 글자를 심성구지 수불중 불원의 미유악양자유 가자야, 요 글자로 이 여보적자 네 글자를 해석했어. 그래서 또 이러이러한 것을 밝혔어. 뭘 밝혔느냐? 가르침을 세우는 근본이, 가정교육의 근본이 그 말이에요. 가르침을 세우는 근본이 억지로 강자예요. 이거는 강할 강자가 아니고 억지로 행하는 것을, 행할로 있자요. 억지로 행함을 빌리지 아니해. 빌리다 하는 것은 물건을 빌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빌리죠? 필요하니까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는 뭐냐면 억지로 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세우는 근본이 억지로 행할 필요가 없고 어디에 있느냐면 그 단서를 알아가지고, 그 단서가 뭐예요? 여보적자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 그 단서를 미루어서 그것을 넓힘에 있을 뿐임을 밝힌 것이다. 어려운가요? 말이 꼬였나요? 다시 보죠. 다시 보죠. 이것은 서경을 인용했어. 여보적자라는 서경에 있는 말을 인용해서 여보적자, 그것을 해석했어. 그것을 해석한 것이 요 글자들이라는 거예요. 요 글자.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또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밝혔어. 뭘 밝혔냐면 가르침을 세우는 근본이 억지로 행하는 것을 빌리지 아니하고 그 단서를 알아가지고 미루어서 그것을 넓힘에 있음을 밝힌 것일 뿐이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가정에서 자식을 가르치는데 여보적자, 이것은
엄마 아버지가 자식 낳아서 기를 때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걸 안 배우더라도 다 자기 자식은 잘 길러. 그런 마음을 미루어서 생각을 해보면 가정교육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 거지 억지로 막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처음 출발을. 이해가 됐나요? 귀자는 뭘로 쓰였어요? 여기서 이 자는 뭐냐면 한정을 뜻하는 조동사예요. 그러니까 뭐뭐일 뿐이다. 뭐뭐일 따름이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요 이자는 여기 지자는 요건 지시대명사고 그것이라고 하는 그것은 여보적자를 말하고 있죠. 그것을 미루어서 넓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여보적자 하는 마음을 미루어서 넓혀가지고 밝히는 것일 뿐이다. 뿐 이자 또는 따름 이자 그게. 그때 저 귀자를 뿐으로 해석한다고요? 네, 이걸 뭐뭐일 뿐이다. 이게 귀자인데 이게 여기 때서는 문장에 있어서 한정을 뜻하는 단정, 한정을 뜻하는 그런 전미사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요겁니다. 이제 시. 이건 이제 빛을 조자지요. 비추다. 경은 거울경자지요. 거울경자에 세금부수가 붙은 이유가 뭘까요? 옛날 거울은 청동 다 쇠로 만들으니까 유리로 오늘날 같이 유리로 만들었으면 아마도 부수가 달라졌을 텐데 쇠로 만들었으니까 거울경자가 세금부수가 붙었죠. 볼견자죠. 아까 했던 볼견자. 백발은 흰 머리. 이건 머리 터럭발자죠. 터럭발자. 백발하면 흰 머리죠. 백발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백수라고도 하죠. 백수라고도 하고 머리가 하얀 사람들. 이건 잘숙자야. 자다. 잠을 자다. 이게 숙서 가면 예석자인데 옛날은 옛날인데 아주 먼 날 예주 만날이라면 고석이라고 했을 거예요. 고석 옛 고자 써서 고석이라 했을 텐데 고석보다는 불과 뭐 한 20, 30년 전 이런 정도 그런 정도 옛날이라고 할 때는 숙석이라고 표현해요. 숙석. 청운지. 청운은 우리가 청운의 뜻을 품고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 보령 차량산맥 가운데 깡촌도 그런 깡촌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표현을 빌면 지게를 쥐고 가다가 하도 힘들어 지게를 벗어놓고도 심리를 더 가야 우리 집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그런 깡촌에서 이우영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청운의 뜻을 품고 대전으로 전학을 온 거예요. 그 청운입니다. 이 청운. 청운, 푸를 청자대 구름은 자죠. 청운은 이건 아주 미래에 대한 높은 희망 그거죠. 미래에 대한 희망. 청운의 뜻을 품고 뜻지 짜고. 차자는 이게 미끄러질 차자예요. 타자는 헛디딜 타자예요. 그러니까 차 타면 미끄러지고 헛디디고 그런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지나요? 아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살아졌어. 그러잖아요. 그게 차 타요. 내가 원했던 방향이 아니고 세상살이가 미끄러지고 헛디디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고 백발의 나이가 됐어. 누구 숫자죠? 영어로 말하면 후, 누구 수, 누가. 지자는 알지자. 명경은 깨끗한 우리가 물을 표현할 때 명경지수라고 그러죠. 예. 거울이 하나 티 없이 깨끗한 상태를 명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이제 송리자. 형은 형체와 그림자. 그건 지 스스로 그 말이에요. 거울 속에 있는 건 그림자고, 그 다음에 거울에 안 비친 거울이 상대 쪽에 있는 나는 나의 본체예요. 형은 나의 본체고, 영은 그 거울 속에 비치는 그거예요. 그것이 자상년, 불쌍할 연자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거울에 비친 백발을 보다 이거죠. 내가
요즘 그걸 많이 느껴요. 요즘 이제 내가 술을 안 먹은 지가 오래됐는데 옛날에 이제 직장 생활할 때는 직장에서 이제 회식 있고 그러면 술을 먹잖아요. 술을 먹고서는 술이 취해서 이제 자.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에 이제 오줌 누러 이렇게 들어가서 거울을 쳐다보면 거울 속에 우리 아버지가 있어. 아이고, 그걸 보고서는 내가 이게 그거예요, 지금. 거울에 비친 백발을 보다. 숙석 청운지, 옛날에 청운이 있듯이, 옛날 품었던 청운이 있듯이, 차타 백발년이나, 어찌어찌 그냥 미끄러지고, 헛디디고, 이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까 백발의 나이가 됐네. 수지명경리, 누가 알리야? 밝은 거울 속에 형체와 그림자가, 이건 아까 얘기했죠. 이 형자는 나 자신, 네 영은 거울 속에 비친 그 비친 그림자, 그 형체와 그 그림자가 스스로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누가 알랴? 이게 장구령이라고 하는 당나라 때 대시인이에요. 시인이 지은 시인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시잖아요. 이 시는 해년자하고 불쌍할 년자가 이게 운자예요. 운자로 돼서 여기 지금 위에 점 찍은 것이 측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운자는 평성이고 여기 운자가 안 쓰인 끄트머리자는 측성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서 여기 지금 두 글자를 측성으로 하고 평평측 했고 평평측측평 평평평측측 그 다음에 평측측 평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번째 글자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것이 측성이면 여기 있는 것은 평성이어야 되고 여기가 측성이면 평평 이렇게 된다 했죠. 근데 우선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이 지난번에 숙제 낸 것 같이 이거 상관없이 평측을 맞추지 말고 운자만 맞춰서 쳤는데 여러분들이 숙제를 내신 분들이 아주 우리 대학반이 훌륭한 시인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아주 행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시를 하나를 더 할 거예요. 하나를 더 하는데 너무 작죠? 글씨를 좀 더 키울까요? 요거 이제 엊그제 진 시예요. 엊그제 진 시인데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굉장히 바쁩니다.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서당 동문회 총회가 있고 일요일 날은 선생님 석체례라는 걸 지내요. 석체가 뭐냐면 얘기 중에 나오는 말인데 제자들이 선생님의 제사를 모시는 걸 석체라고 그래요. 큰 것을 그래요. 우리 성균관에서는 석전이라고 그러죠. 석전. 일반 서당이나 이런 데서는 옛날부터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강화가셔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선생님 제사를 지내요. 그 제사 지내는 걸 이제 석체라고 그래. 우리나라 지금 석체를 지내는 곳이 세 군데 있어요. 우리 서당 그 송양경사하고, 그 다음에 합천의 태동서사하고, 그 다음에 구례에 이제 안겸산 선생님 거기 서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군데서 지내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이번에 일요일 날 이제 그 석체 제사를 지내요. 그래 이제 제가 주관해서 이제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틀 후에 이제 화요일에 중국에서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 학자들이 20명이 이제 덕성서원이라는 거, 여기 지금 세종에 덕성서원이라고 있죠. 그 덕성서원에 이제 중국인 학자들이 20명이 온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초대를 받아서 거기 가서 이제 뭔가 이제 환영하는 말을 해달라고 원래 이 시를 줬어요. 이 시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 이제 7원 율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번 구경이나 하시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중국은 지금 그 어떠냐면 유학이라고 하는 학풍이 지금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까 얘기했던 문화혁명 이후에 중국 유학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중국 저는 여행을 참 많이 간 편인데, 중국 유학 가보면 우리나라로 서원 향교에 해당되는 그런 데를 가보면 문화혁명 때에 비석 같은 걸 다 깨부셨어요. 우리나라로만 그 남아 있으면 갔더니, 내가 갔을 때 처음 갔을 때는 그 서원 향교에 해당되는 그 학교를 갔더니 비석을 전부 운동장 마당에다가 쫙 다 눕혀놨더라고. 이게 뭐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그걸 이제 다시 복원해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다 그냥 깨부신 거예요. 깨부신 것을 땅에 묻힌 것 막 이런 거 캐내고 해가지고서는 복원하려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더라고. 그때는 벌써 그게 한 20년 전 됐는가 봐.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중국에도 그 유명한 사업가들 있잖아요. 돈 많은 중국 사업가는 우리나라 부자에 될 게 아니더라고. 우리나라 부자들은 뭐 이렇게 큰 행사하고 좋은 행사 건다면 이게 뭐 돈 좀 내잖아요. 기여금 뭐 아니면은 찬조금 같은 거 내잖아요. 중국에서는 부자들이 그런 좋은 일을 한다 그러면 걔들은 또 부자들이 공산당이 많다네. 그 사람들이 돈을 쓰는데 우리나라 부자들이 돈 쓰는 게 10배를 쓴대. 우리가 좋은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찬조금을 1억을 낸다면 그 사람들은 보통 한 10억 정도 이렇게 10배 이상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유학이 이제 중국에서 이게 공산주의 가지고는 세계에 나갈 수가 없어. 그렇다고 불교는 인도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도교 노장 사상은 일반인들과 같이 이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의 학문이 아닌 거예요. 찾아보니까 공맹의 도가 그렇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이 유학을 굉장히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다 보니까 물론 중국 정부에서도 밀어주지만 그 중국 자체 내 민간에서 서당이 지금 붐이 일어나서 머리 좋은 애들 뽑아가지고 육아 13경을 어렸을 때 다 외우게 시키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내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유학 공부한다는 친구들이 우리 서당에도 오고, 저기 순창에 또 고당 김충우 씨라고 훌륭한 학자가 있었는데 거기를 대고 애들이 왔어요. 방학 동안에 거기서 이제 몇십 명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서는 이제 걔들이 이제 유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학 전통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유학 전통이 안 끊어졌는데, 중국은 오랫동안 유학 전통이 끊어졌잖아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지배를 하면서 유학 전통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랬다가 이제는 이걸 지금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나갈 때 이제 유학을 가지고 나가야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오는 것도 그 수명 학자들도 전부 이렇게 정선해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이제 교류하고 배우고 하겠다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환영하는 그런 시를 쓴 거예요. 영원우 이렇게 돼 있죠. 영은 맞이하다, 환영하다. 원은 멀리 있는 벗. 멀리서 오는 벗을 환영하다, 맞이하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7원 율시에서는 여기에 지금 두구를 이건 수, 함, 경, 미 그럽니다. 이건 머리 숫자예요. 함은 이건 목 함자예요. 저기 턱 함자. 요건 목경자. 그 다음에 꼬리 미자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두구는 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함, 그 다음에 경, 목경자,
그 다음에 꼬리미 이렇게 해서 두구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절구를 배울 때 기승전결로 배웠잖아요. 그거하고 성격이 같아요. 그래서 앞에는 이제 분위기를 잡는 말을 하는 거예요. 순풍을 타고, 순풍은 우리가 배를 띄우면 순풍을 맞으면 빨로 간다고, 그 순풍이 순한 바람. 순풍을 타고 말리길을 상서로운 구름이 이르니. 왜 중국에서 오는 손님을 상서로운 구름이라고 좋게 표현해 준 거죠. 순풍을 타고 말리길을 상서로운 구름이 이르니 동은일성 가일군이라 같은 눈으로 한 소리로 한 무리들이 노래를 하네. 이건 지금 같은 지금 유학을 지금 중국이나 우리나 지금 뭐 유학을 진행시키자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같은 운으로 한 소리로 한 무리들이 노래를 하네. 수사낭민 전세표라. 아까 우리 반장 선생님 말씀하셨던 낭민이 나오죠. 수사는 뭐냐면 중국 산동성에 수수와 사수가 있어요. 공자가 수수와 사수 사이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해서 수사는 공자의 학문을 말해. 낙은 뭐냐면 낙수라고 해서 낙양. 정자가 거기에서 살면서 제자를 가르쳤다고 낙수는 정자의 학문을 말해. 민은 민중이라고 해서 주자가 저 남방, 중국의 남방 민중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사낭민은 공자의 학통, 정자의 학통, 주자의 학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낭민은 세상에 전할 표준이에요. 이것은 지금 뭐냐면 유학의 도통을 말하는 거예요. 유학의 도통이 이렇다. 수사낭민은 세상에 전할 표준이요. 시서예학은 속가문이라 시경과 서경과 예와 악. 우리 유학을 이해할 때 시서예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우리 유학은 시서예학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 시서예학은 가문에 천하를 그린 것이다. 그냥 물화찬찬 인전폐여. 요즘 세상을 보니까 물질 문명, 물화는 물질 문명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 문명은 아주 찬란하게 그지없어. 심지어는 AI라든지 우주선을 쏜다든지 과학 문명이 아주 극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 그런 문화는 찬란한데 인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람 인정은 메마르기 그지없어. 사람의 인정은 이제 형제간에도 안 보려고 그러고 부모도 안 돌보려고 그러고 이건 뭐 그런 인정은 폐지되고 있어. 폐지되고 있어. 물화는 끊임없이 이렇게 찬란하게 발전하는데 인정 그렇게 폐지되고 있어. 성교승승 사덕분여. 성인의 가르침, 공자의 성인의 가르침은 계승해가지고 성인의 가르침을 잊고 하는 그런 선비의 덕은 향기로운 것이다. 그러니 의리상규 돈우도여. 의리로 서로 규자하는 거. 우리가 이 규자는 뭔 규자냐면 목수들이 쓰는 것 중에 그림새라고 하나요? 우리말로 말하면 컴파스. 원을 그리는 것.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법을 뜻해요. 법. 그러면서 서로 규제하는 거예요. 의리로서 서로 의리를 지켜가면서 살자고 하는 그런 것을 서로 규제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벗의 도리를 돈독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금난교의 소유운이라. 금난지교란 말만 나오죠. 이건 주역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 질환지교, 금난지교 그거예요. 금난지교는 뭐냐면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 날카롭기가 칼과 같다. 금과 같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같은 말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 거기로부터 금난지교가 나와요. 이게 우리가 우정을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말이 금난지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관포지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마지우 뭐 이런 거 우리 우정을 얘기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금난지교를. 금난의 교우로서, 그런 금난의 교우로서 유학을 이어가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공부하는 우리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지금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
우리는 잘 모르는데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물질 문명이 극도로 가면은 저는 반드시 인간을 존중하는, 인간을 찾고자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우리가 중세 시대에 어디에 빠졌죠? 신에 빠졌잖아요. 신 때문에 마녀 사냥을 하고 막 온갖 그 못된 짓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고 나온 것이 뭐예요? 인문학 운동, 르네상스가 일어났잖아요. 나는 지금 우리 세계사적으로 보면 물질 문명이 지금 극도로 가고 있어. 그렇다면 결국은 인간으로 돌아갈 건데 어디서 찾을 것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만을 얘기했던 공자로부터 찾아야 한다. 그것을 공부하고 이렇게 모인 우리는 굉장히 보물들입니다, 여러분. 네,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또 혈구지도. 다음 시간에 혈구지도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구지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세요. 선생님께. 자, 차렷. 자, 우리 선생님께 인사. 업.